자, 세 번째 이야기. 이것도 고민사연. 고민사연 오늘 두 번째죠? 두 번째. 두 번째.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에서 아마 여러분들, 어, 공감하실 겁니다. 아직도 제 직업이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들, 본인 직업이 아직 적응 안 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아마 이분도 아마 그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콜센터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제 직업이 적응이 안 돼요. 콜센터 10여 년, 별의별 지상들은 다 겪어보고 갑질을 당해도 여전히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네, 레이시아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마지막 연휴 잘 보내시고요. 사회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건지 비상식적인 진상질과 나의 뒷백 없음에 억울하고 화가 나서 3일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물론 저만 겪는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콜센터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다 겪고 있는 일일 테니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대기업 2세들의 갑질과 진상 정도는 돼야 매스컴이라도 탈테지만 말입니다. 내가 가장 참을 수 없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 그들의 진상질이나 갑질보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잘못하고 부족한 직원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나를 지켜줄 울타리도 뭣도 아닌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참아야 한다는 걸 아는 또 다른 방관자이자 진상자보다 더 나를 화나게 하는 이유입니다. 글을 너무 잘 쓰시네. 진상치세는 이유도 없고 설명도 안 되고 논리도 없는 쉽게 말해 비상식적인 말과 여구, 행동들입니다. 그건 내가 아니더라도 결과는 비슷하거나 같을 수 있는데 모두들 본인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나를 비난합니다. 저는 한 달에 900여 상담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직원보다 한 명의 진상인으로 인해 899명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진상인들을 접하는 업무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난 그저 민원을 발생시킨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그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은 그저 귀찮은 사안일 뿐이니까요. 내용인즉 어느 여자분이 전화를 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맞는 가장 적정한 대답을 해주었지만 본인이 원한 답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핵심 질문은 같은데 다른 식으로 몇 번 반복하다 처음 전화하자마자 물었던 질문이 이젠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아느냐고 바뀌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전화 녹음되고 있냐고. 그런 질문 왜 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녹음은 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진상질이 시작되더군요. 이름이 뭐냐? 직책이 뭐냐? 팀장을 바꿔라. 팀장이 없다고 하자. 일반 회사는 팀장이 있는데 여기는 왜 없느냐? 난 잘못한 게 없으니 다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 진상녀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최대한 말을 줄이고 듣기만 했습니다. 진상녀 얘기는 밑도 끝도 없이 일 잘해라만 반복했습니다. 어떻게든 민원을 만들지 않으려고 듣고만 있다가 죄송합니다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높은 데 있는 임원이 저를 부릅니다. 임원이란 진상녀는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 진상녀가 마지막 진상질을 제대로 한 겁니다. 힘도 백도 없는 나는 죄인도 아니면서 죄인 취급당하니 입사 10년 넘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반백산인데도 억울하고 서럽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우, 나이가 좀 많으시네. 욕 많이 먹었으니 오래는 살겠습니다.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나도 반성하고 잘하려고 노력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업무도 먹고 사는데 어찌 대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싶겠습니까? 근데 근거 없이 트집 잡는 데는 답이 없더군요. 말하면 대꾸한다고, 말아끼면 무시한다고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도저도 아니면 소설까지 씁니다. 어쩌다 터지는 진상들 때문에 나의 업무적 신뢰는 자꾸 떨어지고 나의 자신감과 밝은 성격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진상녀, 녹음은 안 돼서 진상짓만 만천하에 드러나지 못했으나 통화 기록이 남는 거는 몰랐나 보네요.
자, 어떻게 드셨습니까? 나 일단 이분한테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야, 이분한테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야, 이 일을 10년 동안 하고 계시다니. 정말,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보다 인생 경험도 많으실 테고, 반백살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이제 쉰살이라고 안 부르고 반백살이라 부르죠. 누구지? 그, GOD 박준영 씨 때문에, 왓썸맨 때문에 반백살이라 부르잖아요, 요즘에. 야, 분명히 전화 거신 분, 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릴 텐데, 과연 얼굴 보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일을 10년 동안 거의 베테랑에 가깝게 일을 하는데 익숙해지지 않는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익숙해지지 않는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익숙해질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이 일 자체가 익숙해질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왜냐면 익숙한 내용의 전화가 아니잖아요. 계속 다른 내용, 다른 사람, 다른 연령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몰리는데, 이게 어떻게 익숙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900여 거 상담을 하면 1년이 만통이잖아, 만통. 맞죠? 1년이 만통이고 거기다가 10년 동안 했으면 거의 10만 통 넘게 했는데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항상 느끼는 게 항상 새로운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잖아요. 똑같은 걸로 걸고 넘어지고 노하우가 생기는데 항상 새로운 걸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처음 겪어보는 그런 게 계속 생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콜센터가 정말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 아예 인생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온라인에서도 유튜브도 마찬가지지. 억으로 저렇게 정건영처럼 인생 걸고 넘어지는 애들은 답 없어요. 정건영처럼 아예 인생을 여기 갈아 마신 사람들, 콜센터에 인생을 갈아 마신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음? 근데 정말 대단하시다. 이거 10년 넘게 버티면서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이번에 정 박수 쳐줘야 돼, 진짜. 야, 와, 이게 정말 극스릴이 중에서 극스릴이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진짜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놀라워요. 이분의 얘기를 듣고 두 가지가 놀랐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안 좋은 열악한 어떤 감정 노동자의 직업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놀랐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건 박수 쳐줘야 돼요. 맞죠? 박수 한 번 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게 최근 글이에요. 옛날 글 아닙니다. 가장 최근의 글인데 아니 지금 감정노동자법 시행된 거 아시죠? 감정노동자법이라고 생겼는데 이 법이 생기면 뭐합니까? 똑같은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생기면 뭐해? 똑같잖아 이게. 어? 똑같단 말이야 이게. 어? 생기면 뭐하냐고요. 생긴 건 안 생긴 건 차이가 없잖아 이게. 워낙 이것 때문에 막 자살하고 막 어? 이슈화되고 많이 됐었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었잖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나 법을 만들었잖아. 근데 만들어지면 뭐해? 똑같잖아 이게. 어? 법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딱 보여준 대목이야. 맞죠? 생각 없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 어? 감독 노동자를 겪었던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 이렇게 이딴 식으로 안 만들겠죠. 근데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감정 노동에 대해서 1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니까
이렇게 실용성이 없는 법을 만드는 거야. 법 만들면 뭐해? 진상은 똑같이 전화를 거는데 똑같이 뭐라 하고 어 그리고 이 콜센터의 어떤 문제점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콜센터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KT나 뭐 SK텔레콤이나 LG U+나 뭐 CJ나 이런 데 전화하셔도 그 콜센터 직원분들은 거기 직원이 아니에요. 어? 그분들은 직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하청이죠, 하청. 용역입니다, 용역. 그러니까 KT가 자기들이 그 일을 하기 싫으니까 그 이제 콜센터 부분만 떼가지고 어디 용역업체 소속으로 하는 거예요. 옷은 KT를 입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옷은 근무복은 KT라서 KT 직원같이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인바운드가 하잖아요. 인바운드 업무. 하청이 하청.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 대기업 받는 게 아니라 대기업 그 복리의 반도 못 받아요. 이분들 아마 최저시급으로 일할 거예요. 최저시급으로. 다 최저시급 받은 만큼 일할 걸. 급여 인상도 안 되고.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뉴스가 아닌데 다큐멘터리에 나왔었죠. 방송을 탔죠. 방송 탔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 야. 아니 웃긴 게 봐봐 2번이라는 사람도 여기 보면 높은 데는 2번도 이 사람도 여기 직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콜센터에서 사원을 해가지고 2번까지 간 사람이 아니라 아마 그 대기업 있잖아요. 뭐 KT나 SK, LG에서 낙하산으로 왔겠죠. 거기서 이제 뭐 하다가 좌천됐다거나 아니면 여기로 가라 거기서 갔겠죠. 맞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쉽게 말해서. 어? 이번이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번이 지상렬업 또 아는 사람이겠죠, 뭐. 아니면 지상렬가 안 되니까 지상렬가 이제 이 사람한테 해도 안 되니까 혹시나 주변에 여기 뭐 여기 직원 중에 아는 사람 없냐고 뭐 했겠죠, 뭐 맞죠? 지상렬가 야, 어? 야 여기 우리 뭐 아는 우리 뭐 친척 중에 여기 아는 사람 없냐고. 어? 여기 LG U 플러스 다닌 사람 없냐고. 아, 왜 거기 뭐 상무 한 명 있는데 가면 그 연락처 어떻게 됐는데? 연락처 받아 전화했겠죠. 어? 삼촌 전화해가지고 거기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하면서 왜? 뭔 일인데? 하면 전화해가지고 아니 내가 뭐가 따졌는데 직원이 뭐 굉장히 궁상맞게 날 대하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하면서 언제 전화 걸었는데? 해가지고 따졌겠죠 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제야. 어? 생각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데 콜헤드 따진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한 거야.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까지 따지고 뭔가 기분 나쁘다 하면 그 전화 받았으면 야, 너 혹시 또 콜센터 직원 괴롭혔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 아니에요? 어? 야, 너 쓸데없이 이런 걸로 또 전화하지 마. 어?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너 블랙컴시면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 이것도 문제야. 어? 같은 식구라고 아는 사람이라고 편들어주고 그런 게 어딨어? 어? 특히 나 이런 분들이 더 문제야. 이런 분들 월급 누판 같은 인간들. 어?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일을 10년 동안 와 시장구 하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일 자체가
익숙해질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존댓말을 적을게요. 님이 일을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에 병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3번. 이분이 일을 못한 게 뭐가 있어? 병신들이 많은 건데. 어? 밖에 나가면 족밥인데 전화기 드니까 뭔가 요포라 된 것 같죠, 맞죠? 전화기 요포. 어? 병신들이 많은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이 진상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사람들은 뭐 진상하는 것 자체를 안 하겠죠. 근데 어디 존나 뭐 대우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어디 스트레스 받치고 열받는 게 있는데 어? 제대로 풀지도 못하겠고 하니까 이런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콜센터 직원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어떻게 갖다부터 말 붙여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뭔가 악에 받친 게 있으면 그걸로 푸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병신이죠, 병신. 팩트로 얘기할게요. 지상계 대부분 병신입니다. 어디 아픈 사람이에요. 정신이 아픈 사람이야. 어? 일을 못 파는 게 아니죠. 원래 서비스를 가지고 그런 말 하죠. 서비스 일하시는 분들 보고 그런 말 하죠. 잘해봐야 본전이라고 하죠. 잘해야 본전. 맞죠? 우리나라 서비스는 항상 그래요. 보안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콜센터도 그렇고, 우리나라 서비스 하는 일은 항상 그래. 잘해야 본전이야. 맞죠? 어? 잘해야 본전이야. 일이 언제 뭐 님이 10년 동안 일하시면서 뭐 잘한다고 칭찬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일 자체가 그래서 더러워요. 서비스 일하면 어? 잘해야 본전이야. 잘한다고 해서 뭐 칭찬하고 합니까? 안 하죠? 당연한 거죠. 그냥 서비스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어? 자, 진상 고객은 고객이 아니라 어, 네, 쓰레기입니다. 사람으로 안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물론 이게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욕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 감정을 투자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투자하지 마. 윈도우 1을 오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쑥그리고 죄송하다 하는 게 일이잖아요. 맞죠? 감정을 투자하지 마세요. 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감정을 투자하고 나의 어떤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맞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내가 왜 이런 사람들 욕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고생한다고 얘기한 사람 없고 이해해준 사람 없고 바라준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저 사람을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병신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대신에 병신 쓰레기라 하면 안 되고 또 걔가 와서 짖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대처하세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뭐 쑥그린다 하더라도 하세요. 대신에 죄송합니다 하더라도 감정을 집어넣지 마세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뭔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강요하잖아.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뭔가
뭔가 이제 인정하고 할 때 거기에 뭔가 진심을 담아야 된다 압박을 항상 넣잖아요. 맞죠? 근데 진심을 담아야 될 때도 담을 만한 상대한테 담아야 되지. 담기 아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담기 아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까지 진심이랍시고 내 감정을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세트님 안 그래요? 감정이 진짜 내 감정 진심이 1g도 아까운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그냥 쪼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나의 어떤 진심과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이 사람은 고마워하겠습니까? 전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어? 내가 받아야 될 거 받은 건데 어때서? 어? 아니 내가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되는 거잖아. 내가 없는 거 달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상 사람들이 혹시나 한다 하더라도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영혼 없는 사람처럼 감정 없는 사람처럼 소울리스 휴먼처럼 그냥 그렇게 대하세요. 감정 노동자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그 감정을 주는 사람한테 감정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말은 이렇게 한다고 칠 수 있겠지만 감정을 주는 사람한테 감정 안 주면 되잖아요. 감정 적게 준다거나. 근데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일을 하기로 맘먹어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분이 얼마나 도움을 받을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이미 사회에서 오랫동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을 하신 분인데 나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사실. 근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신데 맞죠? 이 땅의 어머니신데 과연 이분들이 과연 이 전화 받는 분의 얼굴을 보고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어? 여기서 이제 썰 풀면서 얘기하는 건데 제발 우리가 가진 스트레스를 우리가 가지고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자꾸 그 콜센터 직원들한테 푸는 그런 또라이 같은 짓은 하지 맙시다 제발. 예? 말 안 통하면 전화 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따지고 욕하고 갈구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해결되면 기분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아 그렇게 하면 기분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 내가 뭔가 뜯어낸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수명이 올라가나? 아, 정말 묻고 싶어 진짜.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얻으면 내 삶이 달라지나요? 내 삶의 질이 올라갑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병신짓이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어? 더 이상 이분들한테 상처 준다거나 좀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그런 병신 같은 짓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정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진상 같은 사람들 상대하지 말고요. 좀 롱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상처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